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있어요. 그냥 공간이 예쁘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곳에서 이제 막 경찰 오고 막 이러다가 쫓겨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미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그걸 답습하고 창업하시는 분은 25년에는 없으면 좋겠다. 요즘에 택배편에 네. 매물도 많이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12월이 딱 매물 팔기 적기니까 지금 12월달 반짝 올라온 매출로 매물들이 올라와 있을 것 같네요. 근데도 망한 사업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유튜브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 이거였어요. 파티룸 사업 망하는 3가지 이유. 근데 그때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피디님 아시나요? 진짜 알아요? 뭐였죠? 첫 번째? 그게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과잉 투자. 이게 다야? 이웃 갈등, 그리고 직접 하기. 이 3가지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들이 보통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3가지 개념은 되게 큰 개념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실패하는 주요한 큰 카테고리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3가지 안에서 속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자, 그거를 좀 오늘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려보면,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이 망했던 방식대로 망하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이미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그걸 답습하고 창업하시는 분은 25년에는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파티룸 망하는 큰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웃 갈등이라고 표현했던 건데 이것보다 상위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만만하게 생각해요. 설마 이 정도 파티룸 차렸다고 내가 쫓겨나게 하겠어? 하고는 쫓겨나요. 너무 비슷해. 혹은 상업지여도 옆에 막 주거지가 가득한 상업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막 경찰 오고 막 이러다가 쫓겨나거든요. 여튼 그거보다 상위 개념이 뭐냐면 이 업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입지에 대해서 되게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 입지만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의 클레임도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또 만만하게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요, 이게 아무래도 공간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있어요. 그냥 공간이 예쁘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공간 그 자체로는 이거는 하드웨어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LG 그램이 있다 쳐요. 여기 윈도우가 안 깔려 있어요.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은 하드웨어고 이것이 정말 공간 사업장으로 기능을 하려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끔 마케팅을 표준화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한 지식도 없고 플랫폼에 대한 지식도 없고 운영하는 툴도 없고 하다못해 그 고객과의 이용 약관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로 공간만 계속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하드웨어만 사서 윈도우 없는 컴퓨터 같은 창업을 하시더라.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요, 시장 현실을 조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시장에서 1등하는 업체의 매출을 잘 확인 안 합니다. 만약에 상위 노출된 매장 중에 한 3개 업체가 주말도 마감이 안 됐다면 거기는 창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창업을 또 용기 있게 합니다. 왜? 조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 정리하자면, 일단 월세 싸고 예쁘면 팔릴 거라 착각한다. 두 번째, 시장 현실을 조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유 피해를 쉽게 생각한다. 이게 다 뭐라고요? 이 사업을 만만하게 봐서 그래요. 사실 진짜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 입지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런 소프트웨어 갖추기도 어렵고요. 시장 현실을 조사하는 것도 사실 난이도가 있는 일입니다. 이 3가지 역량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사업을 비로소 만만하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번에 그 과잉 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상위 개념이 있어요. 과잉 투자하지 말라고 했더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용을 아끼려다가 매출을 아껴요. 진짜 이 표현이 맞아요. 싼 게 무조건 좋을까요?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너무 싸도 안 좋아요. 제가 과잉 투자하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500만 원으로 창업을 합니다. 500만 원짜리 시설이 어떻겠어요? 그냥 딱 봐도 상상이 되죠? 본질이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돈만 무진장 아끼다가 매출도 같이 아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시설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마냥 돈을 아낀다는 게 아니라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떤 책에 나오는 용어인데, 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까지 가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훼손시켜가면서 내가 투자금을 낮춘다? 그럼 매출도 같이 낮춰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는데 비용을 더 많이 쓴다? 이건 과잉 투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비는 고객 가치 관점에서 정확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예쁘면 팔릴 줄 알고 예쁜 거 막 갖다 놓고 과잉 투자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일단 싸게 하면은 그래도 비용 아끼면 리스크 없겠지 하면서 매출이 아예 나오지 않을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한마디로 고객 가치에 적합한 비용을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가치에 맞지 않는 비용을 과잉 투자하거나 아예 덜 써버린다. 그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망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미 자기를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찾아가서 배워요. 그리고 이제 성과를 기대합니다. 왜 배우는지 아세요? 싸게 알려주니까. 그래서 저 강의 한 번에 다시 말하지만, 제가 강의를 팔진 않지만 적어도 싸게 판다, 무료로 판다고 해서 무료 강의 듣고 창업한다? 아니 여기에 들어가는 창업자금 2, 3천인데 어떻게 싸다고 100만 원짜리 이상한 강의를 듣고 창업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비용 아끼려다가 매출까지 아껴지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 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세 번째도 그 직접 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하다못해 현장 관리 부분에서도 저는 청소 관리자들과 협업을 하는 거죠.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해보면 우리 망하는 사업자들은 협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셀프 인테리어 시공 좋죠.
없어요. 하지만 저의 에너지, 저의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돈을 써야죠.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청소하는 것보다 현장의 매니저들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젖혀두고 모든 걸 직접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외딴 섬에서 공실이 있을 때 막 혼자서 어떡하지? 공실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공사사 지역방에 아마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사사 지역방에서는 자기가 주말 예약 차고 나면 서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방이 있다는 것만으로 주말 공실은 적어도 방어할 수가 있는데 안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혼자서 외딴 섬에서 공실 있으면 해결하려고 마케팅 비용 막 태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마케팅 비용을 막 태우면 어떤 때는 마케팅이 과대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만 채우면 되는데 그날짜에 자꾸 문의 와. 내가 쓴 마케팅 비용이 낭비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공사사에서는 다른 분한테 나눠드리면 커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공실도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 공유방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협업으로 공실을 채울 수 있는데 협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사방에 질의응답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자기가 계약을 잘못했는데 계약금을 날리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따로 카톡방을 초대를 해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제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원래 200만 원 계약금 다 날리는 계약건이었는데 그래도 150만 원 가량을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도 때로는 누군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동종업을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같이 협업한다는 거는 어쩌면 여러분 사업에 날개를 달 수도 있는 그런 업인데 아직도 공사사 안 들어온 분들이 있더라. 여러분 공사사 방에 들어오면요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려요. 물론 뭐 모든 질문에 답변을 못 해드리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아마 답변을 잘 달아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거는 제가 나서야 될 문제구나 싶은 건요 제가 알아서 여러분이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 있습니다. 당장으로. 그래서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좋은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 나누고 예약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우리 공사사가 이 사업에서 많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 공사사 가입 전이시라면 꼭 오늘 한번 오픈톡방 참여하시고 카페에도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들을 해나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요. 비용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쓰거나 덜 쓰고요. 세 번째는 협업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아는 대부분 공간대업 사업자들이 혼자 외딴 섬에 있다가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이런 실수 없이 공간대여 사업 기왕에 시작하신다면 공사사에서 여러분들 다 같이 성장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스듀였습니다. 감사합니다.